자, 19강 정규 분포의 표준화. 오호. 우리 앞에 18강에서 뭐 했어? 정규 분포 있었지. 뭔 말이었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확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즉, 아니죠? 연속 확률 분포라는 부분이지. 맨 앞에 이산 확률 분포적인 부분에서 쭉쭉쭉 뭘 하다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로 왔는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갖다 써야 될 것들은 뭐 있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 갖다 써야 되지. 그죠? 그래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주어지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특정 부분의 넓이값 가지고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었어. 그죠? 근데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생긴 거 다시 한번 쓰면 뭐 있던 거 있었죠? 확률 밀도 함수인데 루트 2파이에 시그마분의 1에 여기에 2에 뭐냐? 뭐 붙지? 뭐였더라? 함식이? 아, 까먹었어. 시그마 제곱이었나?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제곱이었나? 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물론 몰라도 뭐 상관은 없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긴 하지만 뭐였지? 이렇게. 자, 저런 희한하게 생긴 함수식이 존재를 한다. 이 함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X축상에 대해서 Y축은 안 그려요. 자,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이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러한 곡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정규 분포 곡선. 왜?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은 꼴을 쫓아가면 그때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 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어떤 기호를 써서 n에 m,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값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적 내용을 따지는 연속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라 하기 때문에 저 확률 밀도의 함수에 의해서 그려지는 이러한 곡선, 이런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징이 있었지? 어떤 특징이 있었어? 첫째, M. 뭐가? 이 극대값을 갖는 부분에 얘는 극대값이면서 동시에 최대값입니다. 이 정규분포 곡선은. 왜? 굴곡이 저기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을 결정짓는 X좌표는 M값이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 주어진 곡선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한다?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라고 하는 저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높이는 높아질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자료가 다 모일 것이고, 이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높이는 낮아져서 골고루 퍼지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에 특징 뭐 있었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곡선과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저 넓이 값은 1이면서 동시에 뭐도 있다. 얘는 무조건 대칭꼴이다 라고 했죠. 자, 이게 정규 분포 곡선에서 알고 있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규 분포적인 개념에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개념은 딱 하나야.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뭐 했었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한 확률값 구하는 게 문제에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 연속 확률 변수는 특정 확률 변수를 계산해내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갖다 쓸 내용은 딱 하나야. 특정 부분의 너비의 값에 대한 요거 넓이의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한다고. 얘를 알파 잡고 베타 잡았어. 자, 저게 무슨 값이다? 저 주어진 이 넓이 뭘 말하는 거였어? 전체 넓이가 1인 이유가 뭐야? 전체 확률의 값이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긴 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넓이 값을 뭘 말하는 거다? 특정 범위에 대한 확률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확률값 어떻게? 알파 이상 x죠? 베타 이하. 다음과 같이 특정 범위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 데에다가만 이러한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을 갖다 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넓이값 우리가 이 곡선인데 일일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벌써 다 구해놨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알파값, 베타값을 그냥 숫자로 갖다 쓸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 했어? 이 m이라는 평균값에서부터 얼마나 빼야 되고 더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었지. 근데 그 값을 뭘로 결정한다? 이 너비의 값을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요 표준편차로 나타내줘야 돼. 표준편차의 값으로. 그래서 여기에 특정 세모만큼의 시그마 값이나 네모만큼의 시그마 값.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죠? n-네모만큼의 시그마 값 이상 n 플러스 세모값만큼의 시그마 값. 이렇게 바꿔 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바꿔 쓰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저 넓이 값 누군가가 벌써 다 계산해놨다 그랬어. 그 계산해놓은 것을 우리가 갖다 써야 되거든. 그 갖다 쓰고 싶은 그 값들이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위 값을 계산한 형태꼴로 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돼요? 근데 그래도 약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m값하고 시그마값 바뀐 거 이 m과 시그마가 몇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놨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야. 정규 분포의 표준화. 자, 여기 내용까지가 저번 18단원에서 했던 부분이야. 19단원은 이거야. 이런 내용에 따라서 확률값을 어떤 특정 범위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을 할 건데 의구심이 되는 거지. m값과 시그마 값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아니 그럼 모든 상황을 다? 힘들지. 아니 구해놨다면서 뭔가 작업을 할 거야. 주어진 내용을. 무슨 작업? 동그라미 칩시다. 제목이 써있네요.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거야. 표준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자, 뭐냐? 자, 싹 지우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자, 제목은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표준화. 무슨 표준화? 정규 분포의 표준화. 자, 우선 기본적인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이었어. m, 시그마 제곱. 자, m 값이 어떤 숫자로 주어지고 시그마가 어떤 숫자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가 다 바뀌죠. m 값에 따라서 x축 어디인가에 그래프가 그려질 것인지 시그마 값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되고 그래서 m 값과 시그마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한 종류입니다. 종 모양. 요거 한 종류겠지만 모양 자체에 대한 위치에 대한 꼴들이 아주 천차만별인 거야. 형태가. 따라서 저렇게 된 건 우리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런 작업을 할 거야. 표준화라는 작업. 즉 전부 다 무언가 작업을 하게 되면 특정 값으로 고정이 돼버려. 자, 그게 표준화인데요. 아니 무슨 값을 만들 건데요? 전부 다다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0,1. m 값이 뭐가 주어지고 시그마 값이 뭐가 주어지는 간에 전부 다 특정 형태를 쫓아서 연산을 하고 나면 전부 다 다음과 같은 꼴로 바뀌게 돼. 그럼 뭐가 돼? 좋은 점이. 무조건 그래프는 한 종류인 거야. 무조건 한 종류. 평균은 0. y축 부분에 최대값이 있는 종모형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높이 형태도 딱 고정되어 있는 꼴. 그걸 왜 만들까? 얘 m값과 시그마 값이 천차만별로 주어지면 우리 거기에 따른 모든 저 확률값을 다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면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넓이만 구해놓으면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네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이런 거 나와. 뭐 있냐면 내가 가져왔는데 이런 거 있어. 제목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 이런 거. 보이시나요? 제목 표준 정규 분포표 표 있죠? 그 위에 보면 정규 분포 곡선 보이죠? 그 노란 부분의 넓이 값을 구해서 누군가가 참 할 일도 없겠지. 전부 다 값들을 구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 너는 교과서 뒤에도 있어. 이 내용.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 넓이의 값을, 즉 주어진 어떤 정규 분포의 내용을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오는 그 넓이의 부분을 전부 다 계산된 값 안에서 표에서 찾아낼 거야. 우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거는 덧셈 뺄셈밖에 없어. 그러면 표준화가 도대체 뭐냐? 자, 여기 가셔야 돼요. 우선 맨 먼저 주어지는 이런 정규 분포에서 갖다 쓰여지는 확률 변수는, 자, 요 원래 주어지는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x였어. 그죠? 계속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상 확률 분포에서부터 x라는 확률 변수를 갖고 계속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표준화된 부분의 확률 변수는 이렇게 바뀝니다. z. 네, 확률 변수가 대문자 z꼴로 바뀝니다. 그래서 z라는 확률 변수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표준화 변수 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할 거야. z 변수는 어떻게 만든다? 무조건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뺀 다음에 시그마 값으로 나눠줄 거야. 아니 저게 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딴 거. 자, 무슨 말이냐? 자, 우선 요 개념 따지면 이거겠지? 주어진 부분에서 어떤 확률 값을 갖다가 알파의 값 이상, 베타 값 이상이었대. 자, 요 부분의 확률 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n값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가지고는 특정 값을 갖다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어진 걸 이렇게 바꾸는 거지. 자, 요 확률 변수를 z로 바꿀 거야. 잘 봐야 돼요. 자, z로 바꿀 거야. 문제는 이렇게 확률 변수가 z로 바뀌면 여기에 있는 알파와 베타의 값도 바뀌어야 돼. 왜?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숫자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거야. 이렇게.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꿔, 이렇게. 똑같이. 저기 있는 시그마와 평균값은 저기서 갖다 쓰는 거야. 저기서. 문제 주어진대요. 그래서 알파 빼기 m 값을 시그마로 나눌 거고 똑같이 베타 빼기 m 값을 시그마로 나눠서 숫자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값과 요 값에 대한 확률 값을 아까 보여줬던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서 답으로 쓰게 됩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 뭐였습니까? 얘는 문제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적 개념이었던 걸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처럼 표준화 작업을 거친 꼴로 바꾸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내용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내용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왜 그래요는 없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한 표준화라는 것은 요 내용이 답니다. 여기에 맞추는 이제 문제 푸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었다면 표준화 작업 이런 거 거쳐서 이렇게 다 바꾸어서 실제로 이제 이걸 푸는 거지. 아, 요것에 대한 값을 이제 찾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내용 이해되시겠습니까? 혹시 뭔 말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한 사람. 잠시만요. 진욱이 잠시만. 화질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너 와이파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닌데 아까 나연이는 자기 방에 와이파이 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 참. 혹시 뭐 모르는 문자 보여? 혹시? 난 화질 난 계속 좋은데 나는. 혹시 진욱이는 혹시 노트북으로 보는 거면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와이파이 잘 잡힌 데 가서 한번 해봐봐. 아까 저 딴 반에서도 보니까 와이파이 잘 뚫린 데로 가서 하니까 화질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물론 나연이는 아닌 거 봐. 나연이는 와이파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시? 방에 있는 와이파이가? 됐어? 오케이. 야 그리고 와이파이 그 방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그 전파에 대한 뭐 있는 거 아닌가? 뭐 외국 보니까 그 와이파이에 대한 전파 알러지도 있던데. 그런 거 같아? 아하. 혹시 뭐 기억력 상실 뭐 있던 거 아니야 혹시? 혹시 모르니까 야 와이파이 같은 거 집에 놓지 말고 저 엄마한테 딴 데 놔달라고 그래. 혹시 모르잖아. 가서 우리 큰애 방에도 와이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 모양인가?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네. 자, 그러면 한번 요령에 맞춰서 문제 한번 보죠. 자,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부분. 요것만 우선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좀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자, 지웁니다. 자, 내용, 문제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하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저 표준화의 저 공식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132번.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내용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계산된 값을 이용하려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 두 집단을 비교하려고. 두 집단을. 왜냐면 뭐 비교할 때 왜요? 기준되는 값이 틀리면 비교하기 되게 애매해지거든. 두 집단의 어떤 특성. 뭐 예를 들어서 뭐 A반 학생은 전체 뭐 50명이고 B 집단은 B반 학생은 전체 40명이었어. 50명 대 40명인데 혹시 봤을 때 A반에 100점이 5명 나왔고 B반에 100점 4명 나왔어. 근데 이것만 보고서 B반에 100점 학생이 5명이니까 A반 학생이 100점이 5명이니까 B반보다 잘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기준되는 전체 학생이 틀려. 비교가 힘들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네 성적표 보면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뭐 100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 그쵸? 그게 그거야. 그게. 비교하려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2번 문제가 그런 문제인 건데, 자, 확률 변수 XY에 대한 정규 분포표가 좀 따로 나와 있답니다. 자, 둘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확률 변수에 대한 걸 봤더니, X라는 집단과 Y라는 집단이 있었어. 확률 변수가. 근데 그때 정규 분포를 보니까, 자, M, 시그마 제곱 했더니 X의 정규 분포는 10,2제곱이고 Y는 20,3제곱입니다. 자, 저것만 딱 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첫째,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에 20이 있어. 자, 그러면 쟤를 그리면 여기에 평균 잡히는 거고 Y는 여기에 평균 잡혀요. 그러면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아마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Y는 20의 평균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표준 변수 3이야. 얘보다 더 낮은 부분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저렇게 놓으면 주어진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10 이상 14 이하의 확률값과
20 이상 K의 확률. 비교가 안 돼요. 형태가. 문제에서 뭘 했어? 이거 찾으래. P 10 이상 14 이하의 확률값과 P 20 이상. 얘 Y예요. Y. K 확률. 이게 같대. 아니 이거 어떻게 비교해 쌤? 10부터 14까지 하고 자 10부터 14까지 요 넓이하고 20부터 K까지의 넓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거 비교가 어떻게 돼? 비교할 수가 없어. 계산 못하고 여기 14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안 된다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 비교할 수 있게 만들자. 어떻게? 똑같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똑같은 그래프 이해돼요? 그걸 뭐 하자? 표준화하자. X 확률 변수도 표준화, 이것도 표준화. 아시겠나요? 표준합시다. 자, 주어진 X 변수에 대한 표준화. 다시 한번 써볼까? 표준화 어떻게 하라고요? Z 해주면 무조건 확률 변수 X든 Y든 에서 기대값 빼고 얘로 나누라고. 저게 표준화. 자, 네모로 놓은 이유는 확률 변수가 무조건 X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렇죠? Y라는 확률 변수 나오게 됐거든. 그래서 냅둔 거야. 자, 그러면 요대로 만들어 보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는 X에 대한 확률 변수니까 Z에 그냥 X라고 쓸게. 좀 약간 좀 다르게 보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표준화 시킵시다. 그래서 쟤는 ZY라고 할게요. 자, 똑같이. 자, 표준이 어떻게 하라고? 요대로 하라고, 요대로. 자, 어떻게? 다 분수. 자, 시그마 몇이야? 2. 얘도 2. 자, 얘는 표준 몇 차? 3. 3분의. 되죠? 오케이? 자, 위에는 뭐가 돼? 요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여기도 요 14라는 확률 변수 빼기 평균. 됩니까? 자, 여기도 뭐가 되겠어? 20 빼기 평균. 무슨 평균? Y의 평균. 20. 쟤는 K 빼기 20.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해서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자, P에 계산하면 0 이상 ZX, 쟤는 몇 대? 2랑 자, 이것도 해주면 0 이상 ZY 얘는 모르겠어요. 그냥 냅뒀어. 자, 얘를 뭐라고 하자? 그냥 나 얘를 갖다가 그냥 알파라고 이렇게 할게. 오케이? 자, K 값 찾을 거면 알파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ZX, ZY 쓴 건 좀 구분 지으려고 쓰는 거지 실제로 이 X하고 Y는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뭐가 돼? 얘랑 똑같대. 어차피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그래프랑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그래프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똑같은 그래프에서 똑같은 확률값까지 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범위값도 같아야지. 0 이상 2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0 이상 얘도 2 돼야 돼. 2. 그럼 끝났지. K는 26. 이렇게. 될까요?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한 문제 풀었다고 완벽히 이해된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뭐 한다? 내용물이 틀린 어떤 두 그룹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친다. 왜? 표준화를 거치면 무조건 똑같은 그래프 안에서 똑같은 정규분포 곡선 안에서 해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값이 같아진다는 것은 그 범위 값이 같아져야 돼. 똑같이. 그래서 아시겠나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K값 26 콜? 뭐 질문 있을까? 좀 이상한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133번 가보죠. 이건 좀 이제 근데 좀 달라지는데? 자, 우선 132번 문제 한번 봤어. 자, 다음은 133번.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라 뭐야? 평균 25, 표준 편차 8.
그럴 때 결론은 뭐냐면 아래 나와 있는 확률값을 구해라. 자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쌤 저기는 저 표준 정규 분포표 저거 다 외워요? 미쳤어? 항상 주어져 문제. 문제에 주어질 거니까 외우고 안 해도 돼. 설마. 나도 못 외워. 물론 몇 개 정도는 나도 외우고 있긴 하지만 안 외워도 돼요. 문제도 나와요. 자 봅시다. 자 어떤 정규 분포표였습니까? 자 볼 거야. 우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우선 확률 변수가 x인 확률 분포의 형태를 봤더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더래. 25,8제곱이라고. 그때 우린 뭘 구하지? 이것의 확률값을 계산을 하지. 절대값 x-23은 12야라고. 자, 우리의 목적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저거. 말 그대로 확률값 구해라. 자, 아까 뭐라 했어? 우리 저번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딴 게 아니야. 주어진 확률 분포표를 잘 만들어서 기대값, 즉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잘 만들어봐. 이게 목적인 문제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딴 거 없어. 그냥 확률값 계산해요. 이거야. 그럼 우리는 잘 정의해서 표만 잘 보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우선 얘가 뭔 뜻인지 알아야지.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연산해야 되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연산해요? 고일 때 주구장창 있었잖아? x-23은 12야 면서 마이너스 10 이상. 그럼 뭐가 되겠어? 아, 결론. 다시 쓰면. 뭐 돼? 전체 23 더하면 13 이상 33 이하. 얘 구하래. 얘 구하래. 됩니까? 자, 하지만 이거 못 구합니다. 왜? 자, 옆에 있는 표준 정규 분표. 표 나와 있는 거 봐봐. 변수부터, 확률 변수부터가 틀려. Z변수잖아. Z변수. 얘는 X변수고. 즉, 여기는 숫자를 갖다 쓸 수 없다라는 거야. 13과 33이라는 숫자는 없어. 아무리 봐도 거기에. 0.5, 1.0, 1.5, 2.0. 쟤들밖에 없죠. 뭐 해야 돼? 표준화. 저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 쓸 수 있게 얘네들을 다 표준화한 다음에 찾을 거야. 아시겠나요? 자, 표준화 해보죠. 자, 표준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바뀐다? 확률 변수가 바뀐다. 뭘로? Z로. 또 뭐도 바뀌어? 정규 분포도 바뀐다. 0,1로. 무슨 작업이었어? 한번 다시 써볼까요? Z변수는 어떻게 만들어라? 시그마분의 x-m으로 만들어라. 저자 거치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자? 얘 고쳐야지. 여기에 있는 얘를 표준화 시킬 거야. 얘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얘를.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 자, 만들어 보죠. 그대로 어떻게 해? 시그마분의, 시그마 요거 말하는 거고요. 기대값 이거 말하는 거야. 따라서 뭐가 되겠어? 8분의 13 빼기 25 이상. 뭐가 Z변수는 똑같이 8분의 33 빼기 25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리하시면 뭐가 돼요? 계산하시면 쟤는 몇이니? 10. 이거 마이너스 8분의 10이니?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마이너스 1.5지. 얘는 1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뭐야? 이거 찾으래. 마이너스 1.5 이상 1 이하의 확률값.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만큼. 자, 이게 1단계. 표준화 해내는 작업이 1단계. 요게. 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 자, 요 부분 지울게요. 저거 어떻게 계산해요, 쌤? 자, 이 뜻인 거야. 저것의 값은 얘 말하는 거야. 가운데 0이에요. 왜? 바꿨잖아? 그지? 어디부터?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1.5부터
여기에 1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넓이 값을 계산해라. 이 뜻인 거야.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있죠. 1은 있어, 표에. 1은. 근데 마이너스 1.5는 없잖아. 그죠?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해도 돼? 둘로 나누어서 구하셔도 돼요. 요 넓이 따로. 그 다음에 요 넓이 따로. 따로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 여기 부분의 넓이의 값은 마이너스 1.5 이상 Z변수야 0 이하의 넓이고 요 부분의 넓이는 0 이상 1 이하의 넓이. 둘의 합입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문제는 자 얘는 구했어. 자 거기 나와 있는 표 뭐 말하는 거야? 스몰 z값. 무조건 저 표준 정규 분포표는 0부터 오른쪽 부분의 넓이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넓이 써있죠. 0부터 1까지면 0.3413 말하는 거야. 0.3413. 얘는 나왔어. 자, 얘는 0.3413이야. 얘는. 그럼 쟤는 어떻게 쌤? 자, 여기서 갖다 쓸 게 뭐 있습니까? 주어진 정규 분포 곡선은 무조건 어떤 특징이 있어? 평균으로 나눠놨을 때에 대한 양쪽은 대칭이다. 라고 했지. 그죠? 뭔 말이야? 아, 이거 얘랑 같구나. P 0 이상 1.5 이하랑 값이 똑같구나. 같은 거야. 대칭 구조니까. 이해돼요? 그럼 다 했네요? 1.5까지. 0부터 1.5까지 써있잖아. 0.4332. 이거 0.4332. 둘 더하시면 돼요. 답은 0.7755. 맞나요? 7745인가요? 7745. 그쵸? 답은 3번. 됩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 쓰고 싶어. 이렇게 갖다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133번 문제표인데 지금 두 가지 뭐라 그랬어? 이런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첫째는 어떤 기준이 불명확한 두 집단을 비교할 때 132번. 두 번째, 하나에 대한 어떤 확률값을 구하고 싶은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쓰고 싶어. 그때 쓰는. 그래서 표준화를 합니다. 내용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34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통계 솔직히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 이거 어려워? 산수잖아. 그냥 표준화만 잘해서 잘 만들어서 잘만 적용시키면 돼. 절대 어려운 부분 아니야. 차라리 확률 이딴 게 어렵지 이 통계 파트는 정말 어렵지 않아. 그냥 새로 배우는 것 뿐인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게 호불호가 좀 심해서. 자, 내용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자, 이 표준화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내가 다음 타임부터 주게 되는 그 위클리는 이 통계 파트는 딴 거 없어. 그냥 연습이야. 무슨 뭐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연습. 배웠던 걸 얼마나 잘 계산할까 연습밖에 안 돼. 솔직히. 자, 134번. 자,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가 있더래. 50,5제곱이라고. 근데 뭐 하지? P 40 이상 X 뭐야? A까지의 값이 0.8185더래. A 값 찾으래. 0.8185.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0.8185? 뭐지? 우선 이들은 못 보잖아. 표준화 시켜보자. 왜? 옆에 있는 표 보고 따져야 되니까. 0.8185? 뭘까요? 자, 주어진 거 표준화 시켜볼게요. 그러면 n 0,1 바뀌면서 자 어떻게 바뀌겠어? 주어진 거 5분의 40 빼기 50 z 쟤는 5분의 a 빼기 50 여기 되지.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신경 하시면
쟤는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얘는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여기까지. 근데 이거 어떻게 써도 된다? 쟤는 P 0 이상 2까지의 합과 0 이상 알파까지로 놔도 되죠. 맞나요? 그러면 자 봐봐봐. 문제에서 0부터 2까지는 써있잖아. 0부터 2, 0.477이. 요거 0.477이. 그죠? 근데 두 개 더해서 자, 두 값을 더해서 뭐 만들어야 돼? 0.818로 돼야 돼. 그럼 0.818로 되려면 이거 0.3413 돼야 돼. 요거. 그죠? 이거? 그럼 알파 몇 돼야 돼? 알파 1 돼야 돼. 알파 1. 즉 얘가 1 돼야 돼. 1. 다 했네. 55. 끝. 알파 아니죠. A. 끝. 따라서 A 값 55. 끝. 표준화해서 다 찾습니다. 이렇게. 자, 내용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지금 19단에서 온 형이 뭐야? 지금 정규 분포된 표준화였어. 목적은 딱 두 가지.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하고 싶어. 비교한대. 왜? 기준이 달라서. 두 번째, 말 그대로 확률값 계산하고 싶어. 근데 못 구하겠어. 왜? 주어진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갖다 쓰여지는 분포 곡선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값 계산, 아무리 누군가 계산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계산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해 놓은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친 거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희한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수만 하시면 돼요. 무슨 산수? 표준화에 대한 산수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부분? 요 작업만 잘하면 되죠. 요 작업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 물론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 쪼개서 0 이상 이어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어차피 대칭적 개념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문제가 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살짝 응용을 시켜놓으면 살짝 좀 어렵긴 해.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 어쨌든. 자, 내용이 이해돼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지금 19단원 표준화까지 한번 봤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는 20단원은 딱 하나야. 그냥 활용.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정규분포, 이 내용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접목시키는. 그래서 20단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본 개념은 없습니다. 20단원은 말 그대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라는 형태꼴에 대한 접근법밖에는 없어. 접근법. 그래서 우선 이게 전부 잘 되려면 딴 게 없죠. 오늘 한 부분까지 뭐가 잘 되어 있었어야 돼. 그래야 활용 부분도 얼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말은 뭐가 돼? 확인 문제들. 자, 혹시 밀린 부분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밀린 부분 전부 다 풀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업하는 부분 많이 힘들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다음 시간에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야. 그래서 만약에 확인 문제 안 풀린 상태에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 들으시면 헐, 저게 뭔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 알겠지? 다 이번 주말 거치면서 확인 문제. 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줬던 위클리에는 지금 통계 문제 없습니다. 우선 확인 문제 확실히 다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대되는 대답이 없으니까 다 해오는 걸로. 알겠죠?